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월요일장이었는데 아주 기분 좋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200선 돌파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750선을 돌파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을 얻는 모습이었는데요. 1% 넘게 각각 시장이 올라줬기 때문에 지난주에 약시장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잠깐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오늘도 우리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정보들 공유해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미리미리 종목 접수하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연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나는 종목 신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이 쭉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톡방 클릭해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배트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도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배트맨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그리고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힘차게 함께 시작할 세 분 소개를 해드렸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세 분과 함께 코스피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박정식 위원께서 이번 주 시장 수급을 잘 체크하면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역시 우리 앵커님밖에 없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GDP가 1.2% 예상치보다 1.2% 이상 상승력이 나오면서 오늘 월요일 날 수급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상승 수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력으로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추가적인 시초 상승력이 조금 그러니까 시초 흐름에서 상승력이 좀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일 중국 4월 비제조업 PMI와 그리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시에 발표가 나고 10시 45분에는 4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납니다. 내일 중국 제조업 PMI까지 만약에 긍정적으로 예상치에 부합되던가 아니면 예상치를 상회해버리면은 이번 주 증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중국 제조업 PMI가 찬물을 끼얹어버리면 또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또 약간 애매한 상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녁 장에는 유로존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유로존 GDP는 예상치를 뭐 크게 상회한다든가 크게 하회하는 그러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유로존 GDP는 시장에 그렇게 크나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5월 1일 날 상당히 중요합니다. 5월 1일 날에는 미국 제조업 4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나고 FOMC 성명서도 발표가 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일 새벽 3시죠. 그리고 5월 2일 날에는 4월 제조업 PMI 유럽 쪽 발표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이번 주 증시를 잘 대응하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첫 고비는 내일 중국 제조업 PMI니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뭐 한 주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수급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개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니까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그런 불문율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외국인 쪽과 개인 쪽, 그 기관 쪽이 매수를 해주니까 지수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는 되게 아쉽잖아요, 사실. 그죠? 그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를 좀 사놨으면은 좋았을 텐데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법한데 제가 이제 장중에 우리 뭐 박정식 전문위원이 오늘 이번 주뭐 이런 지표 발표 일정기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거기서 10시 한 40분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늘 장중에 미국 지수 선물이라든지 중국 지수 선물 그리고 상품 선물 시장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동향 이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는 제 식대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채팅방에다가. 간병인이 필요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다. 간병인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해드렸고 나스닥 지수 선물이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 10시 40분경에 이제 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만도 같은 경우에 32,000원 가격도 불러드렸고 나머지 한 4종목 정도 차트를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도도하게 매수를 하자.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지켜주면 내가 매수해 줄게. 이런 식으로 좀 도도하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관심 갖고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 차트 이제 지지 가격 다 표시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 종목들이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좋았기 때문에 오른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한 2에서 한 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무역 협상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또 이 WTO를 배제한 합의는 장기 세계 경제 성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월요일 날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보기 좋게 제 의견 전망이 좀 틀리고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장중에 종이목재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까는 종이목재까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전 업종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5월 달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 업종이 상승하는 거는. 근데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거래량까지 코스닥, 코스피 시장 거래량까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 업종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물 수급의 매수 확대 그리고 기관의 장중 매수 전환 이런 부분들은 분명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추후에 또 오늘도 온라인 공개 방송 있거든요. 방송 끝나고 거기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좌측에 계신 박정식 전문위원은 매주 월요일 날 출연을 하면서 이번 주에 한 주 동안에 있을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럼 체계적으로 일주일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우측에 계신 여승재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대한 전략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미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리죠. 어떠한 지수에 대한 부분들,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셔야겠죠. 하단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지금 조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샘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세요.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쭉 내려보시게 되면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있어요. 요걸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요래 나오는데 요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요런 거 다 볼 필요 없고 요거는 보셔도 됩니다. 우측 좌측 상단에 여승재 멘토 무료 방송 중이라고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저도 시황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정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되고 다들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부연 설명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IT 섹터 사시면 됩니다. 빠질 때마다 IT 섹터를 사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 섹터를 좀 보세요. 가치주적인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정 시에는 IT 쪽 섹터 상당히 좀 많습니다.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도 괜찮고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5G, 뭐 인공지능 등등 전부 다 IT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광범위하다 싶으면 이 프로그램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목이 그냥 술술술술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뭐 시황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이 뭐 예상과는 정반대로 또 흘러가는 날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늘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장 이슈들 다뤄보면서 앞으로 어떤 업종들에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런지 미리미리 예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어떤 이슈를 다뤄볼지는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운수장비 업종, 오늘 뭐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그중에서도 운수장비 업종이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6거래일째 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짚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사료협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 혈액 가공 사료 원료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세 분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뜨거운 운수장비 섹터죠. 대응 전략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되면 뭐 그 친환경 자율자동차 맞나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그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미리 전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포괄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언급은 한 2주 전에도 한번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운수장비 업종, 저는 이제 또 운수장비 부품 쪽으로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근데 만도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좋지 못했죠. 근데 그거를 예상 못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은 실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수급이 들어와줘야 주가 상승하는 거예요. 실적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면은 4월 운수장비업이 전 업종에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0% 넘어간 업종이 운수장비를 제외하고 의료정밀인가 하나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나머지는 9%대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2, 3%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운수장비업이 12.65% 상승,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면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6,395억 집중 매수가 뒷받침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배트맨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미니 강의 시간을 통해서 그 수출입 통계 결과 지표 이런 부분들도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업종별로 좀 비교를 하세요라는 뜻에서 제가 그 업종별 수급 표를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4월 달에는 한 1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전기전자 업종 비중은 27%가 넘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운수장비 업종은 7%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는 업종 비중이 5%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7%대로 회복을 한 거예요. 어떤 걸로?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그리고 4월 달 외국인이 3,230억, 기관이 3,165억, 그리고 30거래일 기준으로 보면은 운수장비를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3,765억, 기관이 1,994억 매수로 잡히고 있는데, 4월 달 들어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매수가 확대된
수급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당일에 제가 이제 장중에 좀 캡처를 한 다음 그 표가 있는데 오늘 운수 장비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마이너스 57억 잡혔어요. 기관이 689억 매수를 했고요. 그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주 좀 미미하게나마 어느 정도 좀 차익을 조금 실현하는 듯한 그런 수급이 좀 포착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기아차 실적 좋게 발표됐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차 다 실적 관련해서 1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 수 없었을까? 항상 고민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시장에다가. 1분기. 1분기 기간이 언제예요? 1월, 2월, 3월이잖아요. 그럼 내일 모레 지금 4월 달 수출입 지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럼 1월, 2월, 3월 수출입 결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통계청에서도 발표가 되고 산업자원통상부에도 발표가 되니까 자료가 오픈된 자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었는데 그래서 한국 수출입 1월에서 3월 자동차, 전기차 포함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아실 수 있었어요, 사실. 노력만 하셨으면. 귀찮아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셨더라면 충분히 1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3월 달 그 결과 자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주요 수출 품목 20개 그 수출 품목인데 제가 순번으로 10개까지만 잘랐어요. 밑에도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많이 참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보시면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를 해놨어요. 1월 달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13.4%, 2월 달에 2.7%, 그리고 3월에는 좀 기저효과도 있었고 그 조업일수 감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이너스 1.2%. 근데 1월 달, 2월 달 어쨌든 수출이 증가했잖아요.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85.3%, 92.4% 증가하는 모습. 물론 이제 전기차가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순번으로 보면은 8번 순번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1월 달에 12.5%, 그리고 2월 달에 마이너스 2.8%, 그리고 3월 달에 마이너스 0.8%인데 우리 한국 수출이 1월 달에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2월 달에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1, 2, 3월 다 감소했어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품목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증가한 품목에서 그렇게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종목 선택은. 그렇게 잡아 들어가시다 보면 시장 변동성도 인내심을 갖고 버티실 수 있고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이제 2분기예요. 1분기 어닝 시즌 끝나가고 있는 거고요. 벌써 2분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2분기 이틀 후에 발표되는 수출입 통계 자료 보면은 2분기 뭘 준비해야 되는지 힌트가 제공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종목분들에 있어서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오늘 방송을 좀 마치고 난 이후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시는데 친환경 자율주행차죠? 맞나요? 그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그거를 이제 좀 포함해서 절반은 이기는.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을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 참여해 주실 때 질문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소차 관련주 중에 핵심 종목을 알고 계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핵심 종목이 뭔가 그걸 좀 집요하게 물어봐 주시면 아마도 좋은 종목을 하나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뭐 저는 100%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아마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박정식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부분들은 네. 싼 종목군들을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죠? 네. 저평가, 시장에 대해서 저평가되고 네.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종목을 많이들 좀 찾고 계시는데 네. 자동차 부품 섹터 중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죠. 제일 많나요? 그러면 그거 좀 맛배기로 좀 하나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뭐 선정하는 방법이요? 그렇죠. 방법도 좋고 제가 방법을 차라리 네.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괜찮겠네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종목들 중에 네. 현대위아도 엄청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대위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총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에. 그죠? 총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총 자산에서 또 총 부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자본 총계라는 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위아의 순자산 가치는 지금 자본 총계가 3조 369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1조 3천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바닥에서 28,000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올라왔네. 많이 올라왔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자산 가치 대비 엄청나게 저평가란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동차 섹터는 엄청난 저평가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막판에는 자동차 섹터가 일정 부분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게 시장의 끝물이 될 것이다라는 걸 2017년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딱 지금 이 시기부터 딱 5년, 2024년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자동차 섹터에 아주 많이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현대위아도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기업이고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게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 제가 S&T 모티브를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이 종목도 뭘 만들고 있습니까? 전기차나 수소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 제가 굉장히 이거 사라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좀 올라왔죠? 대략 7,200억 정도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5,800억이에요.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 내려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로 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봐봐요. 지금 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 S&T 모티브도 마찬가지고 이미 11월 달, 10월 달 저점을 찍고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지금 실적이 2018년 4분기부터 매우 많이 개선되는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 자산가치 대비 4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초저평가 종목 자동차 부품주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종목들을 잡아서 모아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2024년에 엄청난 자산가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어디서 알려드린다고요, 여러분? 야, 이거 뭐 참 저는 홍보를 위해서 이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얘기들은요, 즉 꿈과 희망을 좀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안겨주셨는데 이러한 종목이나 혹은 종목군들이나 업종, 섹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냐면 CG가 좀 나갈 겁니다. 참여 방법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참여 방법은요. 오픈 채팅방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 돋보기 모양에 주식 배트맨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라고 파워링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딱 폼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 맨 끝에 우측에 있죠. 박정식 전문위원 방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시면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인 여승재 전문위원님 클릭하시게 되면 친환경 자율주행차 뭐 이런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든가 업종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매일 장 전이나 장 중에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 종목군들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팁까지 다 알려주시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광고를 여기서 말씀을 좀 네. 드렸으니까 뭐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릴 부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장하는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전기차 쪽은 향후에 대한 여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정책과 맞물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거기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오늘 기회인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 많이 입장하셔가지고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예요. 한국사료협회에서 ASF 발병국 혈액 가공 사료 원료 수입 차단 결의에 소식이 좀 전해졌죠. 여기에 따라서 뭐 사료주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료 관련주들이 네. 일단은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슈로 좀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좀 봐야 되는가. 사실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물음표. 네. 저도 일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거리를 들고 왔지만 네. 사료주들 중에서 자산가치 대비 그렇게 크게 저평가인 종목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돼지 열병으로 많이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료주들이 뭐 한일 사료나 대주 산업이나 팜스코 같은 종목들이 상승력이 많이 나왔다가 장중에 나왔다가 그대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료주들이 추가적인 상승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저도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주들은 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사료주들 중에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고 크게 개선되는 종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없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도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제역이나 이런 어떤 동물 병원균이 이제 몰아닥쳤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치 테마 쪽에 엮여서 상승력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대시세를 만들었지 사료주들 나름대로 강력한 대시세를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돼지 열병이 북한까지 내려왔다라는 이슈 그리고 이번에 사료협회에서 이 돼지 열병 발병국 들에서 이제 사료 수입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 차단하겠다, 이제 이러한 결의를 하면서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성 사료 같은 경우에도 급등력이 나왔다가 오늘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주 산업도 오늘 장중에 잠깐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되밀린 상황이고, 거기다가 한일 사료도 오늘 상승력이 좀 나왔습니다. 한일 사료도 상승력이 쭉 나왔다가 쭉 밀리는 그러한 국면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캔들을 보시면서 가격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위치에서 사료주들이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라고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이슈가 조금 주춤거리고 또 수급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게 되면 요거 사도 되겠다, 요거 사지 말아야겠다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딱 구분이 돼요. 저평가돼 있고 싸다라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데 요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그냥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승재 전문위원께서는 저하고 그때 지난주쯤에 그 사료 돼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때.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그걸 좀 말씀을 네. 해주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긴 했어요. 4월 달에 올라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무리가 있고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만약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당장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생된 지 좀 됐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돼지고기 네. 수입이 이제 한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면 돼지고기 수입업자 입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공급 감소가 예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입을 많이 하겠죠. 미리. 땡기겠죠. 그렇죠. 네. 네. 그게 2018년도에 수입 물량이 한 2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미. 네. 수입업자들은 이미 수입을 해놨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산하고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그렇죠. 이미 많이 해놨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유럽에서 발병이 된 이후에 유럽에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돼지고기 수입이 차단이 되었느냐? 차단 안 됐어요.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 네. 돈육 시세도 봤는데 네. 지난주에 마이너스 3% 빠졌어요. 근데 지금 당장 지난주 언론 뉴스 보시면 돼지고기 막 네. 올라갈 것처럼 네. 이렇게 막 부풀려서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지 않는 기사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박정식 전문위원이 이제 사료주를 좀 언급을 해서 제가 요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료주들을 전부 다 본 건 아니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일 사료를 좀 뜯어봤습니다. 과연 이 한일 사료가 그러면 이 사료도 종류가 있잖아요. 닭한테 주는 사료가 있고 돼지한테 주는 사료가 있고 소한테 주는 사료가 있잖아요. 소한테 먹이는 거를 닭한테 먹일 수 없죠. 근데 이 한일 사료의 그 사료 비중을 보면 양계용 사료가 매출의 9.4%, 돈육 사료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일 사료에. 한 30%? 한 10%? 0.08. 매도네요, 이거. 0.08%의 돈육 사료가 비중이, 그리고 추구, 소한테 먹이는 사료 비중이 제일 많아요. 21%. 그러니까는 이 사업 내용, 12월 달에 결산 보고서 보시면은 그 사업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저만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만약에 사료주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양계 사료에 집중되고 있는지, 돈육 사료에 집중되고 있는지, 추구 사료에 집중되고 있는지, 또는 내수가 100%인지 수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정도는 따져보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료가 내수가 100%예요. 수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박정식 위원 말한 대로 그냥 기술적인 매매일 뿐이죠. 지금은 너무 그 기대감에 추격 매수하시면서 많은 비중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른 이 경제 방송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뭐 차트 바짝 서 있으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걸 낱낱이 다 까보고 말씀드리죠. 그냥 기술적 반등, 뭐 신규로 접근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이게 실적이 뭐 뛰어나게 좋아지거나 할 그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방송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과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게 사실 저의 물음표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못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이런 관련 종목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저희가 해드리죠. 종목 상담에 종목을 요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뭐 유익한 자료라든가 정보 상당히 좀 많이 제공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있었던 시장 이슈 다뤄보면서 접근을 해봐야 할 업종 그리고 가려봐야 할 업종들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이제는 함축적으로 다가가서 종목들 저희가 가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종목 진품 명품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종목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종목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약간은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위원분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요, SPR셀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수소 양산 추진 소식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좀 힘을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SPR셀이 5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준 모습이었는데요. 23,700원 선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3% 넘게 오르면서 장을 맞춰줬습니다. 자, 일단은 전문위원분들께서 SPR셀의 적정 가격을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도 함께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약간 윗꼬리를 조금 달고 양봉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일단은 한국가스공사의 4조 7천억 투자 계획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특징주로 또 꼽혔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정말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될런지 전문위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트보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이제는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볼까요? 오늘 종가는 23,700원이었습니다. 박정식 위원께서는 적정 매수가 24,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4,900원 세워주셨고요. 정재현 위원께서는 오늘도 이 종목은 안 사요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승재 위원께서는 매수가 21,500원, 그리고 목표가 25,000원 세워주셨는데요. 일단은 정재현 위원께서는 안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궁금하거든요. 세 분께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이제 저만 안 사유고 나머지 분들은 뭐 24,000원, 21,5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갭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게 갭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갭은 메울 것 같아요. 이 갭을 메우는 자리대가 21,000원 자리대거든요. 이 자리대가. 이 자리대가 21,000원 자리대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에 형성됐던 지난주 금요일날 형성됐던 23,000원 자리대를 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갭을 메우고 난 다음에 뭐 이 자리대 지지를 하는지를 좀 보고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안 사요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뭐 이렇게 매수가와 목표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도 뭐 기술적입니다. 뭐 일단 뭐 빠지는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자산 가치가 이 기업의 자산 가치가 연료 전지를 취급해서 이슈성은 있지만 301억이에요. 301억. 301억짜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61억입니다. 이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장 시점부터 이 종목은 고평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시세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데 시세 상승력이 12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저점을 다지고 한 1월 말까지 정도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그대로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지금 역으로 76.4%를 이탈시키고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금 24,900원 위로 올라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갭이 있죠. 근데 그 갭 만들기 전에 천양봉이 있습니다. 그 천양봉의 딱 중간 가격이 24,000원짜리예요. 이 정도는 터치해주고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와준다면 한 24,900원 정도, 800원 정도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건데, 이탈되면 추가적인 저점이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탈되면 버려라,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일단은 뭐 박정식 전문위원도 기술적인 흐름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산 가치 요 부분들이 있을 때 적정 주가다, 뭐 리스크 대응 가격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R셀의 평균 매수 감정가가 24,950원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더 빠져야 된다, 뭐 10% 이상 더 빠진 이후에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목표가는 뭐 24,950원에 좀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승재 전문위원님께서도 일단 매수가와 목표가를 좀 제시한 이유, 이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죠. 뭐 가격적인 부분은 뭐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좀 관점이 틀리죠. 관점이 관점을 말씀드리기 먼저, SPR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 말
12월 달쯤에 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또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SP혈셀은 연료 전지 그리고 이제 그 건물용 연료 전지는 사실 건물, 발전, 수송, 휴대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이 기업은 건물용하고 발전용 연료 전지를 제조 판매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번에 그 가스공사 쪽에서 나온 그 프로젝트는 그 인프라 구축이 좀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SP혈셀하고는 그렇게 크게 밀접하지는 않아요. 이제 시간적인 연관성은 있지만은 당장 크게 밀접한 관련성은 없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항상 이제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목표가는 박정식 전문위원하고 비슷하죠. 100원 차이 나는데 제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럼 25,000원 가격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수익이라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먹을 거리가 없죠. 그러면은 최소한 21선의 상승 변곡점 가격 부근인 한 21,500원 가격 구간 이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반등을 주게 되면 1차적으로는 25,000원에서 저항으로 좀 작용할 전망이니까는 25,000원에서는 좀 차익을 챙기는 쪽으로 보자 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SP혈셀에 대한 감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떠들썩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또 뜨거웠던 종목이죠. 현대글로비스가 1분기 호실적에 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일단은 세 분께서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장 15만 7,50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7% 넘게 강하게 오르면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1분기 깜짝 실적에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해운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던데 지금이 그렇다면은 좀 매수의 기회인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도 오르려면은 약간 조금 더 남아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접근해도 늦지 않은 건지 세 분께서 화이트보드에 적정 가격을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적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트보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박정식 위원께서는 15만 2,500원 적정 주가 적어주셨고요. 목표가는 19만 원. 그리고 정재현 위원께서는 매수가 15만 2천 원 비슷하시네요.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순대 위원께서 처음으로 보류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6만 원, 2차는 17만 5천 원이다라고 잡아주셨는데 목표가는 정재현 위원하고 동의를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유에 대해서 또 세 분께서 좀 특징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번에는 뭐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왜 보류고 1차, 2차 목표가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죠.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본업의 실적보다는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었죠. 그 부분이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현대차그룹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은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이유는 간단 명료해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항상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 그리고 데드크로스 난 가격은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라고 매번 종목 상담하면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가격이 얼마예요? 16만 원이잖아요. 오늘 종가 15만 7,500원 마감했습니다. 그럼 16만 원까지 2,500원 남았는데 2,500원 주당 2,500원 수익 내기 위해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미 지나갔죠. 좋은 매수 타이밍은. 이미 좋은 매수 타이밍 지나갔는데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대신에 1차 매도 목표가 16만 원 근처까지 왔고요. 16만 원 가격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20일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이 한 17만 5천 원 정도 되죠. 여기까지 이제 홀딩 해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 돼요. 끌고 가시면 되고 굳이 현대글로비스 나는 꼭 매수를 하고 싶다. 난 이 종목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6만 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정 시에 좀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또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글로비스 이외에도 매수할 종목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는 보류,
1차 매도 목표가 16만 원, 2차는 1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목표가를 조금 높이 잡아주셨는데 네. 그 부분들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기술적입니다. 일단은 지금 15만 6천 원 정도 자리가 원래 기술적으로 좀 저항 자리예요. 과거 우리가 고점이었던 시기가 2014년 9월 22일 날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 폭에서 지금 저점 폭까지 쭉 내려와서 처음으로 23.6% 구간 15만 6천 원 정도 구간이 지금 딱 도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돌파하려면 우리가 이제 제시한 15만 2,500원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터치하고 바로 양봉 나면서 돌파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자리 38.2% 구간 19만 원 자리까지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린 거고 그래서 15만 2천 원 자리를 만약에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조정력이 대략 13만 7천 원 정도 구간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물려있는 것보다 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15만 2,500원 자리에서 접근은 하되 깨지면 버려라. 왜? 그러면 횡보니까. 그래서 지금 빠르게 제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시켜드린 거고 이게 물류 기업이잖아요. 그죠? 항만, 하영, 물류.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의 물량을 지금 총괄하고는 있지만 종합 물류 기업이에요. 근데 종합 물류 기업들 중에 저평가 기업들이 널렸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현대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 자기 자산 가치 이상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술적인 흐름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좀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일봉이에요. 일봉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차트를 좀 보여달랄까 안 보여주시는데 뭐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주봉상의 240주선이 17만 원대 초반이에요. 월봉상의 60개월 선도 약 한 17만 원대거든요. 18만 원짜리인데 좀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17만 원대 17만원에서 17만 5천 원짜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가 좀 큰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대 17만 원부터 17만 5천 원 정도 때까지가 일단은 목표 저항 자리대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대글로비스 평균 매수 감정가가 15만 2,250원이고 목표 감정가는 18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죠. 호텔신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강세를 오늘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매수 타이밍 지금 놓친 건지 또 많이들 아쉬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종가가 11만 2천 원 선에 마감이 됐고요. 5%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세 분께서 적정 가격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차츰 계속 올라서 7만 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1만 원대까지 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놀랐거든요. 오늘 역시나 1분기 실적 결과에 좀 주가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가주는 모습이었는데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조금은 하락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세 분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정 주가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적으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은 박정식 위원께서는 매수가 11만 원 잡아주셨고요. 11만 원 늘 적어주시니까 11만 원 이탈 시 매도. 목표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손절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6천 원 세워주셨고요. 정재현 위원께서는 안 사요. 오늘 안 사시는 종목 많으시네요. 그리고 여승대 위원께서는 역시나 보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1만 7천 원 세워주셨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또 두 분께서 비슷하시거든요.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예, 일단 제가 먼저 좀 짧게 시간 관계상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올랐어요. 저항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보류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 해봤자 얼마 안 나와요. 얼마 4, 5% 정도? 뭐 그 정도 먹기 위해서 뭐 눌림목을 매수한다? 깊이 눌러주게 된다라면 저는 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 11만 7천 원? 뭐 6천 원? 요 정도 자리대가 되면 저항 자리대로 일단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 먹자고 호텔신라를 매수한다? 빠질 자리대는 10%가 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폭보다는 손실폭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박정식 전문위원은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셨는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제가 지금 이 호텔 신라를 보유하신 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많이 질문들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 10만 7천 원짜리를 일단 매도짜리로 보되 만약에 지금과 같이 돌파가 나오면 11만 6천 원짜리까지 보고 매도해라. 일단 거기선 매도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동력이 과거 상승 나왔던 폭에서 지금 조정폭의 역으로 76.4% 구간까지 거의 나온 거거든요. 자, 이 자리를 돌파하면은 이제 새로운 추세로 탈바꿈 되지만 지금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에는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황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1만 6천 원짜리까지 일단 봐야 되고 나중에 추후 11만 6천 원짜리에서 여러 가지 물량이 소화되고 나서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때서 재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안 건드려요. 왜? 저는 고평가 종목 싫어합니다. 근데 호텔신라는 진짜 고평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건들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11만 원짜리에서 짧게 공략을 하되 이탈 시에 재빨리 버리고 만약에 탔는데 잘 가면 11만 6천 원 정도 자리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여승재 전문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미 1, 2월 달에 한국 관광 통계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많이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제가 보는 저항 가격 구간까지 왔습니다. 저는 저항 가격 부근, 저항이 보이는 가격 구간에서는 안 사요, 절대. 그렇죠. 지지받는 가격에서 사가지고 저항받는 가격에서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는 매수 안 하고 보류한다.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이 변곡점 가격 11만 한 7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외국인 매수가 한 3거래일 정도 지속이 되고 있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한 11만 7천 원 부분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까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저의 종목 진품 명품 좀 가려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2부에서는 종목 상담 시간 먼저 이어지니까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종목 신청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